법인이 주택을 뭐 할 때요? 매수할 때. 매수할 때 매수 측에서는 그 목적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 같이 좀 공통할 거예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할 거고. 자, 일단은 법인이 뭐 할 때는요? 법인이 뭐 할 때? 주택을 거래할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기본적으로 신고하는 거 말고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별도 제출. 이거 누가 제출해요? 법인이 제출하면 되죠. 네, 이거는 법인이 제출하는 거예요. 법인 거래 당사자니까 법인이 제출하는 겁니다. 자, 아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졌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누가 해줘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죠. 그러나 요거는 개업공개사가 제출할 의무 없어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만 제출할 의무 있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인이 제출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법인이 할 때 주택을 거래할 때는 이런 서식을 하나 더 별도로 제출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자금조달 토지이용계획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자, 두 가지를 같이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주택이용계획이라고 써놓고요. 서식에서는 입주계획서라고 써놨어요. 명칭을 다 통일시키면 될 텐데 법하고 이쪽하고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똑같아 사실은. 자, 주택 이용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서 쓰는 거죠. 이거를 따지고 보면 입주계획서죠. 근데 이걸 왜 같이 썼냐,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입주계획서 이렇게만 썼죠. 그럼 나중에 갑자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주택 이용계획 나오죠. 그러면 갑자기 이거 안 배운 건데 이렇게 나요. 공부할 때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이게 요 놈이 요 놈이다. 법에서는 이렇게 써 있고 서식에서는 어떻게 써 있다? 예, 입주계획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이거 누가 제출한다? 법인.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제출하거든요. 그럼 누가 제출해요? 자금을 조달하고 여기 어떻게 입주하겠다 이렇게 거죠? 예, 이건 매수인이 제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인이 뭐 할 때? 주택을 매수할 때. 그러니까 이때는 법인이 거래하는 거죠. 법인 신고서가 있습니다. 법인 주택거래 신고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금 조달 주택이용계획서를 별도로 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만약에 주택을 매수한다 그러면 이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뭐가 들어간다? 법인 신고서,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자, 여러분들 교재는 요게 빠졌어요. 요거는 이제 법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 한칸 묶었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 매수. 그 다음에 또 법인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에요. 6억 이상 주택 매수할 때는 자금조달 토지이용계획서 혹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첨부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거의 다 뭐 6을 넘어가는 건 많죠. 물론 6 안 되는 뭐 아파트도 일부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다 써야 돼요. 이거 누가 제출해요? 네, 매수인이 제출합니다. 이거 개업공개사 제출할 의무 없어요. 개업공개사는 뭐만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만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거는 매수인이 제출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예외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볼게요. 자, 그러면 자금 조달 토지 이용 계획서가 있어요. 자금 조달 토지 이용 계획서. 자, 토지니까 뭘 하는 거예요? 토지를 거래할 때요. 토지 거래할 때. 이때 여러분들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가 있죠. 그거는 상관없어요. 일단 토지를 거래할 때입니다. 자, 토지를 거래할 때, 자, 자금 조달하고 이용계획서죠. 그럼 누가 제출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아, 그냥 굳이 뭐 이게 써놨네. 이거 지울 걸 그랬다.
자, 이것도 누가 제출한다? 매수인. 네, 매수인이 제출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업 공인중개사 제출할 의무 없어요. 개업 중개사는 뭐만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이거는 얘가 별도로 제출해줘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지역이 수도권 등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수도권 하면 어디를 수도권이라고 그러냐면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이에요. 여기 있네요. 여기 써놨네요. 서울, 경기, 인천, 여기 수도권입니다. 등이 뭐예요? 광역시와 세종시를 합하면 수도권 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 등 지역에서는 토지 지분은 금액이 없어요. 토지 지분은 무조건 자금 조달, 토지 연결서 들어가야 돼요. 액수 상관없이 500만 원짜리건 1000만 원짜리건 상관없이. 그 다음에 토지는 1억 원 이상이에요. 수도권에서는 토지는 1억 원 이상 토지 거래할 때, 그 다음에 또 토지 지분 이렇게 됩니다. 자, 토지에 대한 지분은 왜 그러느냐? 토지 지분은 여러분들이 저기 지분 쪼개기라는 거 있죠? 특히 재개발에서 많이 나와요. 재개발에서는 지분을 쪼개놓거든요. 일부러. 왜 지분을 쪼개나요? 여러분들 재개발 지역에 요게 소유권 하나예요. 그러면 입주권 하나 나오죠. 여기다 이렇게 지분을 쪼개버리면 입주권이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각각 지분권으로 나오죠. 그래서 지분을 쪼개는 것을 지분 쪼개기, 요것 때문에 지분은 어떻게 된다? 이때는 금액이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는 1억 원 이상. 자, 그럼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서울교 인천하고 광역 세종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 이상이에요? 6억 이상 토지 지분. 아니면 또 6억 이상 토지. 그래서 6억 이상 토지나 토지 지분 매수할 때는 이때 자금 조달 토지 연계업소를 제출해줘야 돼요. 자, 지금 별도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별도로 제출해야 될 케이스들이 뭐뭐 있었다?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법인 신고서. 그 다음에 또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투기과열 조정대상 주택 매수할 때 6억 이상 주택 매수할 때 뭐를요? 자금 조달 주택이용계획서. 그 다음에 자 수도권 등과 수도권 외 지역 요 조건에 따라서 자 토지를 할 때는 뭐예요? 자금 조달 토지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별도로 제출한다. 요거는 법인 아니면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별도 제출 좀 보세요. 120페이지에 서류 제출하는 법 보세요. 원칙은 자, 지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법인 신고서 이런 것들을 첨부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별도 제출할 수 있어요. 일단 뭐를 제출한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거래 신고 있죠? 요거를 우선 제출한 다음에 나중에 법인 신고서,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토지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래는 같이 제출, 예외적으로 따로 제출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법인 신고서,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자금 조달, 토지용계획서 누가 제출한다 그랬죠? 법인 아니면 매수인이 제출한다 그랬죠? 그런데 법인이나 매수인이 외자가 제출할 수 있죠. 위임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법인이나 매수인 외자가 제출할 때는 그 법인이나 매수인은 제출한 자에게 며칠 이내 제공해 줘야지만 된다? 25일. 찾아보세요. 동그라미 3번쯤 나오나? 3번에 나와요. 맞죠? 네, 3번에 나와요. 25일.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이에요? 25일? 부동산 거래 신고는 60일? 아, 30일? 예, 그렇죠. 30일.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처로부터 며칠? 자,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자, 정신 좀 챙기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처로부터 며칠? 30일이죠. 근데 매수인 법인이나 매수인 외의자가 법인 신고서, 자금조사, 입주계획서, 토지용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자, 외의자가 제출할 때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제출하는 자에게 며칠 이내 제공하도록 했어요? 25일. 이거 30일이라면 아니죠? 25일에 제공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날짜가 30일이라는 거 25일일까요? 네. 이 제출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가장 대표적으로 위임받아가 제출한 사람이 누구냐면 개업공개사입니다. 자, 개업공개사는 이거 제출할 의무가 없죠. 그러나 대부분 개업공개 제출해요. 왜? 네가 중개했으니까 네가 같이 해라. 그리고 실제로 법인신고서라든가 자금조사, 입주계획서 있죠? 누가 다 작성하냐면 개업공개 작성해요. 작성 의무는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여기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얘가 제출하는데, 근데 이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인이나 법인이 이거 주질 않아요. 이거 기다린다고 30일 훅 넘어갑니다. 자, 30일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이에요.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나중에 이제 형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기다리다가 졸지에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500만 원 과태료 먹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5일이라는 날짜를 박아놓고 여기까지 안 오면 개업공개사는 신고서만 제출하고 나머지 5일 기간 안에 얘네들이 직접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일이라는 날짜가 그때 나온다. 자, 이제 자꾸 문항이 켜져야 돼요. 이거는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202페이지. 자, 일단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다. 방문 신고는 직접 가서 신고하는 거죠. 신고 의무자는 누가 했어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 거래 당사자는 지네들끼리 했을 때, 자, 공동 신고죠.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출하는데, 제출은 한 사람이 제출하면 되죠. 자, 신고서에 뭐 해가지고 서명 날인, 의무자 둘이니까 서명 날인 같이 합니다. 그래 놓고 둘이 손잡고 갈 필요 없죠? 네, 제출은 한 사람이 하면 돼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 1억에 거래됐어요. 한 사람은 이거 8천만 원 신고하자. 한 사람은 그냥 1억에 하자. 대부분 이렇게 파는 사람이 많이 좀 다운을 시키려고 그러죠. 이러다 보면 둘이 같이 서명해야 되는데 얘가 의견이 안 맞으니까 얘는 서명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신고하긴 해야죠. 얘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고 거부할 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사유서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신고하자고 했는데 얘가 8천에 신고하자고 그랬다. 그래서 얘 그냥 갔다. 이게 사유서예요.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신고관청에서는 단독 신고 사유가 되는지를 사유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건데, 자, 단독 신고는 어떤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금방 얘기했죠? 자, 원래는 공동신고죠? 공동신고입니다.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만? 신고를 거부했을 때만. 자, 봅시다. 매도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못 오고 있어요, 지금. 자, 이때 단독 신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도자가 지금 해외 체류해가지고 오질 못하고 있죠. 자, 땅은 팔아야 돼요, 지금. 이때 단독 신고할 수 있다, 없다? 단독 신고? 없습니다. 어떤 경우만? 신고를 거부할 때만 단독 신고. 그 매도자가 왜 오지 못하면 누구 세우면 돼요? 위임인 세우면 되죠. 그래서, 자, 단독 신고는 어떤 경우만이다?
신고를 거부할 때만 가능하다. 근데요, 죄송한데 거부할 때는 뭐 할 때 먹는 거예요? 그건 맞죠. 거부할 수 있는. 저기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1억짜리 거래했는데 매도자는 8천에 신고하자 그러고, 예, 이 얘기했었죠? 얘 소명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럴 때 단독 신고. 자, 일반인 국가 등이라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이건 아까 설명드렸었죠? 자, 일반인 국가 등이라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한다. 국가 등에게 의무를 부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 신고. 자, 방문 신고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합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중개해줬다면 거래 당사자는 의무가 완전히 없어진다. 아까 맨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고 누구에게만 의무가 부여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무가 부여된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신고서 써가지고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동으로 중개해줬다면 이때는 다 신고 의무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죠. A는 갑에게 의뢰하고 B는 을에게 의뢰하죠. 이래가지고 갑과 을이 같이 해서 A와 B를 거래했죠. 그러면 개업공개사 이렇게 공동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같이 해줘야 돼요. 공동신고. 마찬가지로 일반이 거부하면 단독을 할 수 있고요. 거부를 한다면 한 사람이 신고를 안 하는 거죠. 신고 안 하면 아까 잠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30일 안 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그 거부한 사람은 물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가지고 제출하면 되고 전자문서로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자문서가 있죠. 거래 당사자, 개업공개사 다 전자문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는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단독 신고, 그 다음에 신고대행. 단독 신고, 신고대행. 전자문서 할 수 없다. 왜 얘네들은 신고대행과 이거는 못하냐면 서류를 들고 와야 돼요. 서류를 들고 와야 되면 전자문서 못하고, 자, 개업공개사도 마찬가지로 소속공개사 대행할 때는 전자문서를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에서 그랬다. 자, 이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202페이지에 맨 밑에 나오죠? 거기에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하 뭐라고 표현한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이렇게 표현되죠. 자, 이거는 뭐냐면 전자계약이에요. 자, 요건 뭐라 그랬어요? 위에 거는 전자문서라 그랬죠. 이거와 이거 차이점. 이거는 계약은 사무실에서 손으로 다 하고 신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인터넷에서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전자문서. 근데 이건 뭐예요? 전자계약. 이거는 계약 자체를 뭘로 하는 거? 전자 시스템이 있습니다. 계약 시스템이 있어요.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자계약 시스템은, 자, 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국토교통에서 지금 운영합니다. 화면을 띄워요. 여기에 매매. 나중에 전자계약 부분 잠깐 아마 또 언급할 겁니다. 자, 매매, 임대차에서 이거 매매를 딱 누르면 이 안에서 뭘 쓰냐면 확인 설명서 써요. 다 쓰죠? 그러면 거래계약서 씁니다. 그리고 당사자하고 개업공개 서명하죠? 그러려면 이 컴퓨터 안에서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거래계약서 있고 확인 설명 다 있죠? 그럼 이걸 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산망 안에서 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누가 볼 수 있죠? 뭐 개업공개를 볼 수 있지만 누구도 볼 수 있는 거? 네, 그렇죠. 국토부 장관, 공무원들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거를 보고 확인하고 전산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시스템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굳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거래계약 시스템을 한 경우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자계약은, 자, 요거 잠깐, 얘기하면, 요거는요, 지금 2016년도부터 시스템 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개업공개사에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으로 하라고. 10년 됐죠, 지금. 10년 됐는데도 전자계약이 그리 많지 않아요. 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전자계약을 강제로 개업공개사 땡기고 싶은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이유. 이거를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실은 지금 원래는 한 5년 정도 권장한 다음에 의무화 시키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직 10년 지났어요. 못한 이유가 뭐예요? 복잡해요. 뭐 복잡하든 안 해도 국토교통부에서는 뭐 신경 안 쓰죠. 개업공개사가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정보망 부분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사무실에 다 컴퓨터 있죠. 근데 실제로 개업공개사가 컴퓨터를 못해가지고 중개보전이나 식구들이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주는 거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혹시 컴퓨터 못하시면 다 할 수 있죠? 못하시면 합격하고 나서 꼭 컴퓨터 배우셔야 돼요. 이제는 컴퓨터 못하면 이 일 못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못하는 개업공개가 워낙 많다 보니 아직까지 한 20%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 시행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도 권장. 물론 여기 지금 특혜 같은 건 줍니다.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전자기업 부분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가서 잠깐 좀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하면 신고서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이제 대리인대자 신고. 자, 거래 당사자는 대리, 위임받아가지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가능해요. 뭐만 있다면? 위임장에다가 신분증명 4번 들어가면 법인의 인감 들어가고요. 자, 위임장에다가 신분증명 4번 들어간다면 이때는 위임해가지고 거래 당사자가 다른 사람이 신고해 드린 거예요. 근데 거래 당사자끼리 만약에 거래하면 거의 100% 누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냐면 법무사가 다 해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한 다음에 어디다 맡겨요? 법무사한테 맡기죠? 그래서 법무사가 대부분 90% 이상이 법무사가 많이 합니다. 일부는 뭐 세무사에서 다 하는 경우 있는데 위임받아가지고 자, 근데 대부분 법무사가 해요.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신고대. 개업공개사는 대행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한다? 소속공개사. 소속공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네. 여러분들 개업공개사의 직원이 소속공개사 말고도 있죠. 누구예요? 네, 중개보전. 중개보전은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만 대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거래 당사자는요, 위임장만 있으면 아무나 다 대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다 신분증 4번 첨부해가지고. 그런데 개업공개사는 아무나 대행을 못하고 누구만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그리고 필증을 발급을 해주죠. 이제 신고를 하면 지체 없이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기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 무슨 서신 나오죠? 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이에요. 신고할 때. 요거는 3월 달에 작성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 2월 달은 건너뛸 거예요. 건너뛰고 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206페이지. 206 거래 해제 변경 정정 있죠? 네, 거기부터 들어갈 겁니다.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나간다 그랬어요? 토지거래 허가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다 나간다 그랬죠? 예, 네, 뭐 다 나가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는
휴강이고 마지막 주가 맨 뒤쪽에 중간에 좀 건너뛸 거예요. 맨 뒤쪽에 있는 것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죠.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